여러분, 요즘 미국 명문대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선 이 한국인 누구냐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뉴욕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자라난 아들이자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바둑을 배우던 그가 지금은 세계 금융계를 놀라게 한 실리콘밸리의 젊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도전과 신념,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 방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 과연 이 청년은 어떤 사건으로 글로벌 무대에 러브콜을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늘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이제 모든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 세계경제포럼의 발표 무대, 수많은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단상에 선 23살의 젊은 아시아계 청년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강.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AI 천재이자 한국계 3세 이민자였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일본계 미국인 리 토시오와 미국인 마이클의 얼굴이 부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과거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한국 청년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강입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자란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하지만 저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10살 때 일입니다. 화려한 뉴욕 도시와는 반대되는 허름하고 작은 방. 할아버지와 저는 매일 아침 바둑을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1세대인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늘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셨죠. 고향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바둑은 마음을 다스리는 놀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라. 할아버지는 바둑을 통해 제게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수 한 수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배웠죠. 주판으로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양 애들은 계산기를 쓰지만 너는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말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학교인 퓨처 아카데미 입학 첫날, 저는 너무나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아시아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친구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계 친구들의 비난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너희 부모님은 고작 반찬 가게나 하시는데 여기 이 학교가 감히 어울리겠어? 백인 아시아인 구분 없이 저를 향해 날아오던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바둑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서예처럼 인내하라.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에서 할아버지가 한국인의 두뇌가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할아버지께 배운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수학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저는 머릿속으로 암산을 했습니다. 주판으로 단련된 덕분이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인 학생과 리 토시오를 내세웠죠.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수학 영재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 꿈은 앞으로 더 커질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도시락에 담아주셨죠.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우연히 도서관에서 저를 발견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데이터 과학 교수님이셨죠. 자네는 특별해. 수학적 직관이 남다르군.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터질 듯 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수님이 저를 발견하신 이 사건 전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항상 느리게 그리고 힘겹게 흘러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바둑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 서예에서 익힌 인내심, 주판으로 길러진 수리력.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특별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매일 밤 공부를 마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가게에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임스, 이제 어떡하면 좋지?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린대.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코리아타운의 자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의 맛을 지켜온 곳이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대료는 천정부호로 치솟고 경기 불황으로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했지만 학생인 제가 금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부터 가게 일을 도우며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 잘 팔리는 반찬의 종류, 재고 관리 방식,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주판으로 계산하던 습관이 이런 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없어 젊은 고객층을 놓치고 있었고 재고 관리가 비효율적이어서 음식물 낭비가 심했습니다. 특히 계절별, 요일별 수요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준비하는 반찬 양을 맞추기가 힘들었죠. 이걸 AI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 지식과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실력을 총동원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첫 버전의 AI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셨죠. 이게 뭐야? 손님들의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반찬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날씨도 고려해서 수요를 예측한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머니가 곧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니? 시스템이 예측한 대로 반찬을 준비하니 낭비가 줄어들었고 품절되는 메뉴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배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죠. 젊은 고객들의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50% 이상 늘었고 음식물 낭비는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익이 개선되었죠. 이 소식은 코리아타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임슨의 가게가 AI로 대박났대. 다른 한인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시스템을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 한인 상인들이 다 함께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둑은 혼자만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다. 상대방과 함께 발전하는 거다. AI 시스템의 성공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로벌 AI 챔피언십 포스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저의 노력과 그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AI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의 자신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퓨처 아카데미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스 석좌 교수 에드워드 윌슨이었죠. 학교는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준비했고 우수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리 토시오 군과 마이클 브라운이 나가게 됐어.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때처럼 또다시 저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죠. 발표회 전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저는 우연히 윌슨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자네, 이 시간까지 무얼 하나? 교수님은 제 노트북 화면을 흥미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반찬 가게 AI 시스템의 코드가 펼쳐져 있었죠. 이건 매우 독특한 알고리즘인데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바둑과 주판의 원리를 AI에 접목한 것, 가족의 반찬 가게를 살리기 위해 개발한 과정. 교수님의 눈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발표회에서 이걸 보여주게.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저는 긴급히 발표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리 토시오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에이, 반찬 가게나 하는 주제에. 발표회장은 이례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리 토시오는 최신 AI 기술을 화려하게 발표했고 마이클은 스탠포드 연구진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나오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발표를 할수록 표정들이 변했고 윌슨 교수님께선 소감을 말씀하시며 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학생들. 이런 게 진정한 AI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현대기술의 융합이라며 극찬을 해주셨죠. 자네, 글로벌 AI 챔피언십에 나가보지 않겠나? 발표회가 끝난 후 윌슨 교수님이 복도에서 던진 이 제안에 학교 관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리 토시오와 마이클을 대회 대표로 선발한 뒤였거든요. 윌슨 교수님, 이미 우리 학교 대표는 교감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제 말에 리 토시오가 비웃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구글과 MIT가 후원하는데. 가난한 반찬 가게 아들이 무슨 글로벌 대회야. 마이클도 한마디 거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두뇌로 세계를 놀라게 해주마. 속으로 다짐했죠. 시간이 지나 대회가 오픈한 날. 그곳엔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MIT. 쟁쟁한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팀들이 저를 이방인처럼 쳐다봤습니다. 대회 주제는 금융시장 예측 AI 개발이었습니다. 모두가 최신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동안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주판의 원리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바둑의 포석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반찬 가게 AI 시스템을 만들며 깨달은 실전 경험도 녹여냈죠. 저 친구의 접근 방식이 독특한데요. 심사위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단순히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숨소리를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대회가 끝난 후 청중석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임스 군,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영석 대표님이었습니다. 자네의 발표를 주의에 깊게 들었네. 나도 한때 자네처럼 차별받은 한국인이었어. 하지만 보란듯이 성공했지. 대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내 눈엔 앞으로 펼쳐질 너의 가능성이 보여. 이영석 대표님의 눈빛에서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순간. 이번 대회 우승자는 제임스 강. 순간 리 토시오와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3위에 그쳤죠. 우승 직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아까 어떤 코딩과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거야? 우리한테도 공유 좀 해줘. 앞으로 우리 팀이 되어 같이 해보자. 토시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순 없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바둑에서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저는 제 한계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AI 챔피언십 우승 이후 이영석 대표님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스 AI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었죠. 하지만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과 경쟁해야 해. 이영석 대표님의 말씀처럼 앞에 놓인 산은 높았습니다.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만드는 예측 모델과 겨뤄야 했죠.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바둑의 원리를 금융시장에 접목시켰습니다. 바둑에서는 전체 판세를 읽어야 하듯 시장도 개별 주식이 아닌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 반찬가게 AI 시스템에서 얻은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주문 패턴을 분석하던 방식을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에 활용했죠. 6개월 동안 죽어라 코딩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실패. 그 과정에서 점점 시스템이 정교해져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MIT 연구진과의 미팅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현대기술의 결합입니다. 바둑처럼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하고 주판처럼 정확한 계산을 하죠. 첫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영석 대표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5%의 예측 정확도, 월스트리트의 최고 모델들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야. 뉴욕 증권가에서 첫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어린 한국인이 무슨. 하지만 시연이 끝난 후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은행에 판매할 생각 없나요? 골드만삭스, JP모건. 쟁쟁한 금융기관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을 팔지 않고 직접 운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파이낸스 AI는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계 천재의 AI, 시장의 흐름을 읽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종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23살의 제가 최연소 연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아시아의 구글을 넘어 세계 금융을 혁신하다.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그 웅장한 무대에 서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앉아 있었죠. 연단에 오르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예는 글씨만 쓰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을 시작하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잡담하던 CEO들도 집중하기 시작했죠. 바둑에서는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죠. 스크린에 파이낸스 AI의 실시간 분석 화면이 떴습니다. 마치 바둑판처럼 시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였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눈을 반짝였죠. 그리고 저 뒤편에서 토시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의 일원이 된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회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죠. 리셉션장에서 토시오가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파이낸스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데. 토시오, 미안하지만 이 시스템은 판매용이 아니야. 제 대답에 그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더 큰 꿈을 이루고 싶거든요.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포럼 마지막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급한 건 재능보다 꿈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이민자였고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좋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낸스 AI의 성공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문득 코리아타운의 작은 반찬 가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영석 대표님,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늦은 밤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재단. 이민자들의 꿈을 키워주는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영석 대표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해주자고. 첫 시작은 뉴욕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을 위한 AI 시스템 무상 지원, 포스기 교체 지원. 부모님의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시스템이 이제는 수백 개의 상점을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상점을 찾아다녔죠. 저도 한때 당신들처럼 차별받은 이민자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특히 젊은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코딩 교실, AI 개발 캠프. 할아버지께서 제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듯 저는 그들에게 미래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아닐까요? 재단 출범식에서 한 말입니다. 리 토시오와 마이클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의 자녀로서 겪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MIT 스탠퍼드와 협력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이제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이 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이들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계 학생의 스타트업 성공기, 멕시코계 청년의 특허 등록 소식. 그들 모두가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꿈.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바둑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승리의 의미였으니까요. 세계경제포럼 이후 3년. 아메리칸 드림 재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민자 자녀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500개가 넘는 소규모 이민자 상점들이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경영 안정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IT에서 특별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어 주세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가 가진 고유한 사고방식,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민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반대하세요. 가게 일을 도와야 한다고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과 가업 둘 다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리 토시오와 장웨이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이낸스 AI는 이제 세계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딩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진정한 제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AI 시스템으로 완전히 현대화된 가게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직접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부심인 것처럼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야. 이제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유품 중 오래된 바둑판을 재단 로비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바둑판은 한 소년에게 꿈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이 문구 앞에 서서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할아버지,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바둑판 앞에 놓인 사진 한 장. 할아버지와 어린 시절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으로 재단의 수많은 졸업생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정신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바둑과 주판이 세계 최고의 AI 기술이 되고 작은 반찬 가게의 아들이 실리콘밸리의 거인이 되기까지. 제임스 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공을 이룬 뒤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으로 이제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이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차별과 싸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과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